자, SVM을 녹화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KNN은 잘 됐고요. 그 다음에 SVM을 보시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어떤 이진 분류를 할 때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커널의 라인을 리니어로 할 거냐, 리니어가 2D죠. 그 다음에 그 RBF를 할 것이냐, 폴이란 건 잘 안 씁니다. 그래서 RBF를 쓸 것이냐, 3D로 할 것이냐. 그때에 3D로 했을 때는 그 감마를 얼마 값을 줄 것이냐,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싸움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게 파라메터 때문입니다. 파라메터의 그 숫자를 얼마에 줄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도가 움직이죠. 소프트 빅터 머신은 분류를 위한 그 기준을 정의하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분류가 되지 않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나면 결정 경계의 기준으로 경계의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클래시피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에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결정 경계, 그 마진이 들어가는 결정 경계를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죠. 일단은 2D에서의 결정 경계를 보면 뭐 비슷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나눠주는 건 거의 똑같죠. 그때의 이 선들은 디시전 저 이제 그, 그 결정 경계는 디시전 바운더리는 밑으로 할 거냐, 위로 할 거냐, 아니면 가운데를 할 거냐 잘 맞춰줘야 되겠죠.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잘 맞춰주면 되는데 어, 일반적으로 해서 결정 경계 잡는 건 좋은데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는 그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진의 폭을 얼마큼 많이 넓힐 것이냐 이게 핵심 포인트를 잡죠.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그룹이 있을 때 그 결정 경계에 가장 가까운 벡터, 그쵸? 요 가까운 벡터들을 바로 서포트 벡터라고 그럽니다. 얘네들을. 이 서포트 벡터만 갖고 요 마진을 잡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서포트 벡터만 보기 때문에 메모리가 상당히 적게 되고 속도도 계산 능력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 마진을 좁게 잡을 것이냐 넓게 잡을 것이냐. 좁게 잡는다는 의미는 분명히 이 안에 이상치가 들어가서 섞여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상치가 섞여 있을 때 이상치 값을 버리고 좁게 잡을 거냐 아니면 이상치까지 그냥 포함해서 그냥 넓게 잡을 것이냐, 이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C 값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드하게 잡을 것이냐 소프트하게 잡을 것이냐, 0.01부터 뭐 100까지도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쵸? 100은 크게 잡는 거고 0.1이라든가 1은 작게 잡는 거고, 어떻게 잡는 거에 따라서 마진이 넓어지고 좁아집니다. 이 싸움이 파라메터 싸움이 있겠죠. 이 바로 싸움이 이상치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상치를 허용하지 않는 하진, 난 이거 이상치는 다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하드 마진이라고 그러고요. 이상치들 안에 좀 포함돼도 괜찮아, 이런 것들을 바로 소프트 마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마진이고요. 이상치들을 허용한 케이스죠. 허용한 케이스가 소프트 마진 정도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소프트 벡터 머신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죠? 데이터를 잡고 트레이닝 데이터셋 잘 잡고 그 다음에 모델 집어넣어서 소프트 벡터 머신 모델 집어넣어서 어큐러시를 빼고 컴퓨터 매트리스를 찾아내고가 거의 같죠. 그래서 코드가 있는데 코드를 보면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죠. 저희가 첫 번째 코드를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코딩을 한번 해보셔야죠. 임포트 이렇게 쭉 넣어서 코딩을 들어갑니다. 보통 책에서는 조금 잡지만 저는 넘파이가 필요하면 판다스 필요하고요. 판다스 필요하면 매트플롯 들어가죠. 매트플롯 들어가면 사이클런도 쓰지만 나중에 이제 텐서플로우도 쓸 겁니다. 그래서 다 집어넣고요. 그다음 사이클런에서는 SVM을 갖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그 값들을 TPTF를 나눠주는 프레지던 리콜 나눠주는 매트릭스를 그 컴퓨터 매트릭스 때문에 갖고 오고요. 데이터셋도 아이리시를 그냥 여기서 불러올 겁니다. 우리 KNN에서 불러올 때는 보시면 아이리시를 어디에 집어넣어서 불러왔죠. 이번에는 사이클런에 있는 데이터셋에 있는 그 데이터를 그냥 불러옵니다. 이게 바로 그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불러오죠.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식은 상당히 여러 가지라고 있겠습니다. 걔네들 시험 문제에 대표적으로 그냥 불러오는 거, 어디에 폴더를 넣어서 불러오는 거,
요거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나간다고 그랬죠. 그러다면 임포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때는 어디 갔나요? KN에서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쵸? 사이클런 프로세싱에서 스탠다드 여기 어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쵸? 모델 셀렉션에서 트랜스포트 이때는 그때 불렀지만 사실상은 그때 부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 다 올려놔서 부른 다음에 쓰는 게 좋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다 잡았습니다. 여기서 3 잡은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에러로그에서 필터링 하는 거 특이하게 좀 이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안 쓰고도 또 잡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2에서 한번 보죠. 그러다음에 잘 잡았으면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라이브러리 다 끝났으면 당연히 데이터를 불러와야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셋에서 사이클런에서 아이리시를 불러오고요. 걔네 그 데이터를 불러왔으면 그 데이터를 스플릿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이때 KN에서 쓸 때는 XY의 값을 이렇게 위에서 구했기 때문에 그쵸? 어디부터 어디까지 읽는 거 요것도 시험 문제 나갑니다. XY 나눠서 여기 XY를 썼죠. 근데 우리는 XY를 안 잡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데이터를 그냥 사이클런에서 불러왔죠. 그때는 아이리스 데이터 그리고 아이리스 타켓 요게 들어가는 거죠. 타켓이 Y고 아이리스 데이터가 X가 되겠죠. 그쵸? KN으로 본다면. 그죠?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 사이즈 0.3으로 잡았습니다. 책에서는 0.6으로 잡는데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0.3으로 잡았고요. 책은 여기서 엔터 쳐서 밑으로 보낸 거고요. 저는 엔터 치지 않고 옆으로 보내서 이렇게 쭉 옆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값까지 찾아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다 끝나면 시험 문제 무조건 나갑니다. 스프레드 하는 건. 자, 데이터를 잘 나눴으면 그다음에 어떤 모델을 쓸 것이냐가 중요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리니어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도 리니어를 씁니다. 그리고 SVM을 쓰면 에러가 좀 날 거예요. 그래서 모델로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모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감마를 안 썼습니다. 책은 감마를 썼는데 사실은 감마를 안 쓰는 게 맞아요. 왜 안 쓰냐면 리니어인데 감마가 필요 없죠. 감마는 여러 가지 다양해 꺾일 때 RBF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RBF도 여기 코딩을 좀 해놨는데 RBF도 이렇게 보시면 리니어 잡고요, 아이리시 잡고요, 타겟 XY 잡았죠, 트레인 텍스트 XY 집어넣었죠, 그래서 스플릿 잘 됐죠. 근데 RBF 이렇게 쓸 때 감마가 필요합니다. 이건 스케일이라는 그 값을 넣는데 사실은 이제 0.01부터 뭐 한 10가지 정도에서 감마의 값을 이제 집어넣는 게 좋죠. 보통 감마의 값은 저는 0.5 정도를 많이 썼어요.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스케일을 썼네요. 뭐 스케일을 쓴 이유가 어떤 값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나요? 스케일이 하나, 둘, 이거밖에 없나요? 뭐 스케일을 썼는데 이게 숫자를 감마의 숫자를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감마 또 0.5 좀 많이 쓰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마의 값을 0.5 놓죠. 그런데 우리는 리니어이기 때문에 감마를 안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잡으면 모델 핏 잡죠. 이제 모델을 이제 얘가 돌려서 나타내면 프레딕션을 이제 잡을 겁니다. 그래서 스코어를 나타내겠죠. 그러면 이제 스코어 프레딕션 잡은 그쵸? 테스트랑 잡은 그 값이 얼마냐 이렇게 보면은 0.97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할게요. 책은 0.98 나오고 0.97이 나왔는데 0.97이면 하나 정도 틀릴 겁니다. 얘도 하나 정도 틀릴 거고. 그래서 어를 좀만 더 가면 프린트 그 Y 테스트 한 거요. 오리지널 데이터 값이랑 Y 프레딕트 값이랑 직접 끄집어내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되죠. 그래서 똑같이 나가는데 이게 1하고 2하고 여기 하나가 틀렸습니다. 그쵸? 그게 바로 하나가 틀린 거. 나머지는 다 맞죠. 그래서 97%, 98%가 다 맞은 겁니다. 97, 987이나 98%나 똑같죠. 반올림하면. 그래서 프린터 할 때도 이것도 시험 문제 하나 나갑니다. 0.3으로 한 거는 소수점 셋째짜리까지만 나타내라. 0.2로 하면 소수점 둘째까지 나타내라 라는 의미죠. 그거는 이제 논문이나 보고서를 쓸 때 모든 표에 있는 그 어큐러시는 통일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0.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포함 할 거냐, 0점 셋째짜리까지 포함할 거냐. 보통 논문을 보면 둘째짜리, 셋째짜리까지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도 저 같은 경우에는 둘째, 셋째짜리를 다 써서 0.3을 굉장히 많이 써서 그냥 넣은 거죠. 만약에 그냥 F로 하게 되면 이렇게 그 0.9887 이렇게 하나 둘셋넷 여섯 자리까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배워야 할, 그죠?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프레지전 리소까지 쭉 이제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어큐러시가 0.98 나오죠? 0.9798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서포트 벡터 머신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봤죠. 그런데 이건 리니어에 이제 상관이 있는 케이스고, 그 리니어의 그 시각화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하나 정도 더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코딩을 한번 쭉 붙이시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세팔 랭스 위드로 요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서 타겟을 0, 1, 2로 바꿨습니다. 원하드 인코딩처럼. 근데 사실은 바꿀 필요는 없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바꿔줬으니까 한번 바꿔보죠. 저렇게 해서 나타냈죠. 그 다음에 페탈 위드 랭스로 해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죠? 이렇게 둘씩 잘 분류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시면 이것도 0.67이란 케이스의 값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 C 값은 10을 주고 있죠. 감마가 안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이 차원에서는 이제 저도 알겠어요. 이렇게 나누는 거를. 근데 3차원인 케이스에 갈 때는 비선형인데, 비선형은 이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은 적어도 꺾이잖아요. 이 꺾이는 게 1차원들을 다 꺾어서 모인 거니까 다차원이 되는 거죠. 다차원으로 될 때는 라인을 어떻게 쓴다고 그랬습니까? 그 임포트 다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XY 값으로 해서 테스트 잡죠. 또 XY 들어가죠. 0.3% 잡고요. 랜덤 사이즈는 랜덤 스테이트는 40으로 놓고요. 해서 보실 때 소프트 벡터 머신을 쓴다고 그랬죠. 모델을 생성할 때 그때 커널이 RBF를 쓰고 있죠. 아까는 리니어를 썼었죠. 여기 보시면 우리는 리니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C의 값만 들어갔죠. 그런데 RBF를 쓰고 감마 값이 들어가죠. 아까는 감마 값이 없었어요. 제가 빼버렸죠. 그래서 C 값으로만 들어갔는데 이제는 감마 값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픽스를 했을 때 값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큐러시가 대략 0.8% 정도 나오고 있네요. 좀 더 올릴 필요가 있죠. 좀 더 올릴 필요가 있어서 좀 더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우리의 그 소프트 벡터 머신의 숫자의 그 코드를 보면 처음에 리니어가 가장 쉬워요. 리니어가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해서 커널에서 AT, B만 있으면 됩니다. 이 식이 되는데 리니어에서 그쵸? 그런데 RBF로 가면은 이게는 폴리란 겁니다. 우리는 폴리를 안 쓰죠. 그래서 감마가 들어가서 대신 그 감마 차원 요거 차원입니다. 이게 그 속성의 개수, 피처의 개수 이거를 그 차원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폴리를 쓰는데 폴리는 잘 안 써요. 결국에는 RBF를 이제 쓴다는 소리인데 이것입니다. 차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값이 점점 너무 커져서 계산하기가 힘들어져요. 100, 여기가 100승이면 벌써 100승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바꾼 거죠. RBF로. 그러면은 제곱 형태만 되면 됩니다. 대신에 익스퍼트를 이제 쓰게끔 되는 거죠. 그쵸? R은 이제 그때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이게 값들이고 이렇게 수치로 들어가면 훨씬 계산하기가 RBF로 해서 계산하는 게 더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RBF를 많이 씁니다. 폴리는 잘 안 쓴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값을 한번 넣어봤고요. 요것들을 그대로 여러분들 화면 정지를 해서 코딩을 해갖고 꼭 시각화까지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잘 열립니다. 시각화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감마의 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 C 값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과적합이 생기고 언더피팅이 생기고 이것들을 어떻게 피해 나가야 할 것이냐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싸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감마가 0.1일 때는 보통 선처럼 하나 휘어지는 거죠. 둘, 세 개 정도 나눠지고, 그렇죠? 0.1일 때 감마가 1이면 한 7, 8번 좀 꺾여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정도. 그다음에 감마가 10이면 다중입니다. 정말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둘, 셋, 열, 열, 대충 세도 한 20개, 30개 되죠. 차원이 이렇게 높아지니까 감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복잡해질수록 좀 더 다중에 꺾여지니까 좀 더 구분이 훨씬 더 좀 잘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너무 많이 꺾이면 또 그 오버피팅에 걸릴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쪽에서 스톱을 해줘야만 되죠. 이거는 말 그대로
C 값이랑 그 감마 값을 계속 변경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돼요. 그리고 시각화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또 이것도 한번 변경시키면서 그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좀 이렇게 싸우는 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 가지로 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뭐 알파가 0.8로 줬는데 이거 한번 10으로 한번 줘고 108로 줘볼까? 이거 108은 너무 큰 것 같은데 멈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변경시키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리니어랑 똑같죠? RBF만 해서 간만을 이제 스케일로 잡아서 어떤 그 픽스된 값이죠. 이것들 숫자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큐러시 잡을 때 저희까지도 잘 잡히고 이건 좀 에러가 나네요. 그쵸? 엑스트레인의 값에서 에러가 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 잡혔었죠? 0.8 잡혔었죠? 위에 이거 에러가 나는 건 위쪽에서도 다 같이 돌려봐야 됩니다. 임포트 값을 다 돌려줘야 돼서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코드도 한번 멈춰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코딩 한번 다 해보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거 돌려보시고 아우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거 지금 아침 대여섯 시부터 열어놨더니 아주 뻑뻑거리네요. 그리고 이것도 픽스 모델 잘 찾았죠? 그래서 프레딕션 잘 찾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델 평가를 해보면 한 0.8 좀 낮죠? 좀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각화를 그리기 위해서 눌러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근데 0.8이 아니라 8, 80으로 한번 해볼까요? 너무 큰 것 같은데 80이 안 될 겁니다. 그쵸? 깨져버리죠? 80은 너무 크고요. 감마 값을 한 10으로 한번 해볼까요? 10도 좀 큰 것 같은데 그쵸? 0.9로 해볼까요? 0.8보다는 감마 값을 높여갖고 해보시면 시각화가 좀 나옵니다. 그쵸? 근데 별 차이가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시각화도 해보시고요. 다른 시각화를 또 가져와서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터브에는 제가 KN에는 한 대여섯 개 올려놨고요. SVM도 한 다섯 개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마다 프로그램이 다 달라요. 그걸 다 보여드리면서 공부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들만 하나씩만 보이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코딩해서 저한테 어필을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해서 코딩이 좀 잘 됐는데요. 어필하십시오. 그럼 그것도 좀 제일 잘 된 거 뽑아다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포트 벡터 버시는 이 정도 하고요. 꼭 코딩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수고하셨습니다.